같은 오전 프라임타임 계절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디지털 조선TV의 몽타주입니다. 자, 오늘 올 한 해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현재 주식시장 상승세로 개장을 해서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자, 올 한 해를 잘 오늘 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내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이번 시간 세워드려야 할 텐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스톡코리아의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몽타주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그쵸. 함께 하시게 네. 되셨네요. 네. 네, 현재 시장 어떤가요? 사실 2018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1월, 2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이제 1월달, 2월달 뭐 제약바이오의 붐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정말로 이제 코스피도 코스닥도 날개를 다나 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런데 이제 2월 달에 그 미국 시장의 알고리즘 투매가 나오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블랙 먼데이를 기점으로 2월부터 12월 거의 10개월 동안 굉장히 힘든 그 시기를 지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 리스크 관리 또 이제 계좌 관리를 잘 해주시기만 한다면 결국엔 시장은 내려가기만 혹은 올라가기만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16년도, 17년도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조정을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긴 조정이 끝난 이후에는 언제나 상승 랠리는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접근해 주신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 계좌 관리에 좀 집중을 하셔서 다음번에 올 우리 상승 랠리에는 다 같이 한번 투자의 재미, 그러니까 수익의 재미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 초만 하더라도 좀 기대감이 있었던 시장 가면 갈수록 좀 어려운 시장이 계속됐습니다. 특히나 연말에 굉장히 심한 그런 변동성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시장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대 바람을 담아서 오늘장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전해드리는 순서는요, 황금 종목을 찾아보면서 특징주를 통해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리 차트 살펴봐야겠죠. 이번 한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좀 핫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주차 차트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좀 바이오 업종, 그리고 에코프로와 LNF, 2차 전기차 그런 관련주,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와 신세계 인터내셔널, 흥국 이렇게 차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JP모건 컨퍼런스에 좀 집중이 되면서 좀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주 한때는 상승 가도를 달리다가 좀 하락세를 딛다가 최근에 수소차 더불어서 다시 한번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갈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 유망 섹터로 또 5G 관련주들도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노와이어리스도 LG와 KT의 납품을 시작하면서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자, 어제장에 특히나 11% 넘게 거의 12% 가까이 급등세가 연출되기도 했고요. 오늘도 현재 3% 넘게 오르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최근에 날씨가 너무나 춥습니다. 이런 맹추위 속에서 롱패딩이 또 인기를 끌고 있죠. 이런 의류 패션과 관련해서 그렇게 또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5번째 종목으로 흥국입니다.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짚어봤습니다. 자, 위클리 핫차트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바이오 섹터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1월 달이 오면 우리가 이제 산타 랠리라는 건 없었기 때문에 이제 1월 달에 랠리를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이벤트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와 이제 CES, 이 가전 박람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도 JP모건 컨퍼런스를 계속해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이 지수 안에 제약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CES 가전 박람회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긴 하지만 JP모건 컨퍼런스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힘을 좀 내주기를 바라는 제 개인적인 좀 마음도 담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JP모건 컨퍼런스는 언제 하냐면요, 1월 7일부터 1월 10일 딱 3일 동안 합니다. 네, 이제 3일 동안 진행을 하고, 뭐 행사 기간은 4일이지만 첫날에는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8, 9, 10 이렇게 이제 3일 동안 각각의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즉 임상 신약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만약에 임상 3상에 다다랐던 기술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시판이 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임상 1상이나 임상 2상이 진행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좀 보면 대다수의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바이로메드라든지 여러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실적도 맞춰주고 있고 기술력도 있고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그동안에 좀 힘들었던 부분에 100%를 되돌리는 힘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이 되돌려 주는 힘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JP모건 컨퍼런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하는 것을 기대해 볼 만하다.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이 아니죠. 이번 주만 하더라도 한미약품이라든지 코오롱 티슈진, 한올바이오, 파마, 바이로메드 이런 제약바이오주들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2월, 3월 기대해보자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단기적인 기대감으로, 단기적 모멘텀으로 봤을 때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수익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중을 좀 축소할 수 있는, 덜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그럼 너는 내년에도 제약바이오가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제약바이오는 이미 한번 작년과 재작년에 큰 시세를 냈기 때문에 2019년도에 다시 가기에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만은 일단 1월 달에 대형 이벤트성 호재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 상승, 뭐 데드캣 바운드라는 이야기들이 요새 나오는데 단기적 이 반등 구간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혹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전략을 펼쳐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큰 시세를 냈던 제약 바이오 업종들 지금 내년에 좀 유망하다 장기적으로 본다라는 관점이 아닌 좀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일단 1월에 JP모건 컨퍼런스에 좀 집중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볼 만하다라는 의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전기차 관련주 에코프로와 LNF 또 꼽아주셨네요. 이건 어떤가요? 사실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저도 그랬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라든지 애널리스트 그리고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 전기차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좀 많이들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만은 6월 달이 지나고 나서 하반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전기차 이제 꺾이면서 계속해서 이제 또 좋지 않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죠. 지금도 현재 나오곤 있지만 그래도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간 바닥권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포스코 캠텍이라든지 일진머티리얼즈, 뭐 에코프로, LNF 이런 종목들이 어느덧 차익 실현 물량이 이제 대다수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빠지던 주가, 해당 전기차 기업들이 이제 뭐 빠지던 주가들이 지금 슬슬 바닥을 다져주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삼성전기 또한 뭐 아직까지 여기가 바닥이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은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약 10거래일 동안 시장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이 10만 원 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봅니다.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 이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 성장 가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9년도 들어서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분할 매수의 접근으로 한 번 정도는 매매를 해볼 법한 테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가지고 온 기업들은 뭐 여러 전기차 업종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에코프로와 이제 LNF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른 전기차들에 비해 일찍 조정을 받았고요. 또 지금 삼성전기라든지 일진머티리얼즈가 최근에 이제 횡보세가 있긴 하지만 이 에코프로나 LNF는 일찍이 조정을 받은 만큼
12월 초부터 현재까지 계속 한 달 동안 지금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보다는 그래도 바닥을 다져줄 확률이 저는 가장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기차는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 접근으로 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할 매수 관점입니다. 전기차 관련주 에코프로 LNF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5G 관련해서 좀 앞으로 유망 섹터로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어차피 이제 내년에 시장 주도주가 뭐냐 하면 계속해서 5G AI 이야기가 네. 빠지진 않는데 일단 5G 관련해서는 이제 지각 변동이 크게 일어났죠. 이제 화웨이 사태가 일어나면서 원래는 거의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까지만 해도 대장주는 RFHIC 쪽. 네. 이쪽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기세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이 붙어주면서 좋은 상승세를 좀 내보냈는데요. 이 화웨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지금 RFHIC가 조정을 받고 있고 또 그 틈을 틈타서 이노와이어리스라는 기업이 지금 5G의 대장주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게 이 두 기업이 경쟁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RFHIC가 무너지면서 이노와이어리스가 잘 되냐 이게 아니고요. 일단 5G 관련해서 이제 부품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뭐 RFHIC는 이제 전폭기 기준의 이제 부품을 만들고 있고 이노와이어리스는 이 테스트 장비 쪽인데 일단 기지국 테스트를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사업성, 즉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바로 기지국 테스트 장비들이 가장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가 전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갭상승, 강한 상승 출발 이후 아직도 이 양봉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힘이다라고 봤을 때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할 기업, 가는 기업이 더 간다. 그죠? 이노와이어리스를 관심 종목으로 두고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요 24,000원 이하에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과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입니다. 최근에 또 급등을 했었죠.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5G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워도 너무 춥기 때문에 이거를 안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저 오늘도 입고 왔습니다. 롱패딩. 자, 이에 따라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인기도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방금 동해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의류 쪽 같은 네. 경우에는 롱패딩 열풍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최근까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하는 배경에는 이 롱패딩 의류 쪽보다는 코스메틱, 즉 화장품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높다라는 것이 조금은 불안전한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화장품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매출처가 중국 시장인데 네. 사실 이제 예전처럼 보따리상에 들어와서 대량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시대는 이제 조금씩 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자국 내 이 화장품 브랜드의 품질도 굉장히 좋아진 상황, 그리고 이제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이제 그동안의 격차가 많이 이제 줄어든 상황으로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코스메틱이라는 이 사업부, 화장품 사업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부정적인 부분은 좀 남아있다. 하지만 4분기에는 일단 의류 쪽, 롱패딩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견고한 상황. 제가 지금 뭐 주변에 이렇게 출퇴근할 때도 그렇고 주말에 이제 잠깐 바람 쐬러 나갈 때도 그렇고 롱패딩을 안 입으신 분 찾기가 이제 더 힘든 것 같아요. 올해까지. 김밥들이 돌아다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롱패딩 열풍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눈에 많이 보인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건 그 기업의 실적이 분명히 보탬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해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초죠. 1월에서 2월, 그러니까 설 연휴 기간 때까지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코스메틱 사업부, 즉 화장품 사업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잔존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화장품과 이런 의류 이쪽을 담당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뉴스 하나가 26일에 뜬 게 있어요.
미국의 그런 브랜드 주식굿들의 네. 독점 수입을 한다, 사업권을 확보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좀 전해왔는데요. 저는 이 브랜드 옷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사실 이제 다양한 채널 방면에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긴 한데 네. 지금 너무 화장품 사업에 대한 부분만 부각이 된 것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주가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은 지금 불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네.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가치 투자,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조금은 이제 등급을 나누자면 좀 낮은 등급의 점수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흥국이거든요. 네. 네. 일단 흥국도 흥국이지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 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야기 하기도 저도 시원하게 네.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좀 이야기해 보면 아직 대선이건 총선이건 아직도 멀었어요. 네. 근데 이제 돈이 오죽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기업들에 가니까 이 기업을 욕하는 네. 것이 아니고요. 이런 테마로 이런 이유를 붙여서 가는 거는 오죽 지금 시장에 돈이 풀긴 풀렸는데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소차도 그렇고 뭐 전기차, 미세먼지 관련주까지 저는 이해는 하지만 아직 이 정치 선거 테마주가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우리 시장의 피지컬 수급적인 심리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패하는 혹은 실수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 갈 것 같은데 하고 안 샀다가요. 이 종목이 가면 한 번 더 고민을 합니다. 지금 내가 가면 빠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종목이 한 번 더 가면 그때 이제 접근을 하셨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조정을 맞는 그런 패턴이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이런 정치 선거 테마주는 그런 유형의 그림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그 차트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실 5,000원부터 많은 분들이 사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6,000원, 7,000원 부근에 사신 분들은 엄청 많은데 결국엔 사게 되면 이렇게 강한 조정을 받고 또 강한 조정을 받으면 뭐 손절 잘 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은 없지만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은 또 다시 한번 불어오겠지 하다가 6개월, 1년, 2년 그렇게 이제 본의 아니게 홀딩해 가는 네, 경우가 지금 맞아요. 가장 많은 건데 일단 정치 선거 테마주는 총선도 있고 대선도 아직 멀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어떤 특정한 A라는 정치인, B라는 정치인, C라는 정치인 관련주라 그래서 지금 막 돌고 도는 상황인데 지금은 12월 마지막 주 18년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과정이면 결국엔 또 실적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롱런을 하시려고 하시거든 절대로 이런 테마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실적 위주의 성장성 있는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워낙 악재들이 많고 힘들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그만 호재라도 좀 찾으려고 막 달려드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올해는 정말 이 유혹을 떨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12월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그렇게 막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속으로 창피한 거는 왜요?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아. 이거를 지금 해야 되나? 이거를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 내가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나? 저도 이제 그렇게 막 순간순간 이렇게 유혹을 할 만큼 굉장히 좀 올해 시장은 그만큼 힘들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 지금 많이 상심하시고 실망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 보고 계시는 그분만 힘든 게 아니고 오늘은 그러니까 올해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고 기관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아는 뭐 금융권에 있는 지인들이랑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라고 좀 위안을 삼으시면서 앞으로 똑같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좀 증식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런 것에 유혹되지 않은, 현혹되지 않는 그러한 좀 탄탄한 건강한 시장이 내년에는 이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흥국 소개를 할 때 잠시 약간 얼굴에 웃음기가 있었을 거예요. 흥국입니다 했는데 안에서 피디님이 김흥국이야? 진짜 이렇게 까지 맙시다 진짜 아재. 웬만하면 제가 좀 이 안에서 들려오는 얘기 반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채팅창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악플 사냥꾼님 늘 오셔서 지금 대화해주고 계신데요.
요즘 저희 지금 아나운서들 다 독감 비상이에요. 그렇죠. 저를 제외한 우리 고유경 아나운서, 정유리 아나운서 다 지금 독감에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여기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독감을 맞아요. 많이 앓으셨어요. 온통 주변이 요즘 지뢰밭이에요. 어느 모임에 가면 독감 걸린 사람, 그 A형 독감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한 명 이상씩은 꼭 있어요. 조마조마 저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안 걸렸거든요. 네. 여러분 독감 주의를 하시고요. 주의하죠. 또 그 독감을 치료하는 그런 약물에 대한 부작용들이 요즘에 또 떠오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차 차트 5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이 중에서 또 어떤 거에 관심을 더욱더 가져봐야 될지 찾아봐야 할 텐데 어느 정도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군계일학은 당장 오늘 사서 뭐 다음 주에 사서 그 다음 주에 뭐 팔자 이런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고요. 19년도를 총체적으로 좀 고려한 이제 업종과 이제 기업을 좀 골라본다라고 한다면 전기차를 차라리 고르는 게 이 중에서는 가장 알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다만 계속해서 이제 노이즈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유럽이라든지 북미 시장은 계속해서 전기차를 밀고 있지만 희한하게 우리나라 시장은 전기차보다는 자꾸 이제 수소차를 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이즈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보면 지난 2년 동안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이 보여줬던 대세 상승보다는 이렇게 이제 퐁당퐁당 이제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이런 분위기를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양봉일 때, 즉 강한 힘이 붙었을 때 계속 비중을 추가하는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올해부터 전기차는 이제 반대로 이제 영매매죠. 강하게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좀 사보는 분할 접근을 해보는 그런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 번 매매도 가능하고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개인 투자자 분들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전기차주 관련해서 지금 바로 사자라고가 아닙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함께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요. 시장의 이슈를 좀 챙겨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게 이제 내년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해봐야겠죠. 또 황금 돼지해를 맞아서 좀 황금 같은 그런 종목들이 좀 나와야 할 텐데 과연 그러한 것들은 어떤 아이디어에서 좀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이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크리스마스 전후를 해서 굉장히 널뛰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제가 살아생전 이러한 지수의 흐름을 또 언제 볼 수 있을까 하리만큼 정말 이상 급락과 급등을 오갔는데 일단은 오늘 좀 하락 출발했다가 거의 600포인트 장중에 내려갔어요. 그쵸. 넘게. 그러다가 갑자기 900포인트 넘게 오르더니 결국에는 1% 넘게 상승으로 지금 마감을 했거든요. 자, 이런 널뛰기 장세 진짜 이런 널이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방금 홍앵커님이 짚어주신 그 변동성이 얼만큼 컸냐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 기준으로 이 미국 시장이 형성된 이래로 역대 최대 포인트다라고 하고요. 또 다음 날 바로 이제 오늘은 미국 시장이 창설한 이후로 최대 변동폭 맞아요. 이라고 지금 할 만큼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연타로 이렇게. 뭐 기존에 없었던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월가에서도 계속 조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 시장 또한 그에 맞게 또 방향성을 지금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어제 먼저 이 1000포인트가 왜 올라왔는지 이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유는 딱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미국 시장 12월 들어서 나스닥, S&P, 뭐 여러 가지 다우존스 3대 지수 모두 10% 이상의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아주 기본적인 저점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라왔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이제 문제시됐던 이 트럼프 리스크죠. 파웰 의장이라든지 문우신 장관에 대한 이슈가 어제만 해도 오늘은 좀 바뀌었지만 어제만 해도 굉장히 다시 호전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증시에 좀 불을 붙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건 어제 이제 소비재 관련주들 그리고 에너지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제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을 필두로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수 소비재들이 12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있으면서 전년 대비 5%에서 6% 정도의 이제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이유를 들이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 이제 앞에서 소비재가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뒤에서는 에너지주들이 좀 받쳤는데 그간 계속해서 이제 문제시됐던 이 WTI 유가가 어제 또 8% 오늘은 또 아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8% 이제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1000포인트 넘게 지금 이제 어제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뭐 때문에 조정을 받았고 뭐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장 시작 후 30분, 장 마치기 30분 전까지는 미국 시장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제 안 좋았던 이유 중에는 딱 하나였죠. 바로 이 셧다운에 대한 장기화 가능성. 뭐 트럼프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본인은 장기화 돼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장기화 플랜을 이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노출을 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서 미증시가 빠졌지만, 장 마치기 30분 전부터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이제 매수 주체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기금 정도의 수급 주체가 프로그램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2월달 알고리즘 투매로 인한 블랙 먼데이가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그런 알고리즘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장 막판에 이제 강하게 좀 끌어올렸다. 즉 이제 쇼커버링 물량이죠. 이제 저점에 따른 반발 물량이 이제 오늘 들어오면서, 그래도 미국 시장 여기서 더 빠지는 것은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향후 우리 미증시 일단 1월 달을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노이즈는 있지만 우리가 우려한 만큼 그렇게 단기적으로 또 한번 변동성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변동성을 보이는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앞으로 또 그런 지수의 변동폭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일이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통상 배당 후에 기업의 자산이 그 배당만큼 감소를 하기 때문에 배당락이라는 게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하게 되게 되는데, 자, 어제장 그래도 지수상으로는 일단은 뉴욕 증시에 어제 그렇게 상승에 힘입어서 좀 견조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배당락을 맞아서 좀 하락한 종목들도 좀 많이 있었죠. 자,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지 앞으로의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할게요. 배당락과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배당락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그날까지 주식 해당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배당금을 주어지는 권리를 주는 날인데, 네. 보통 이런 날을 기점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네. 혹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조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일단 미국 시장이 전일 그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 또한 강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하필이면 또 네. 배당락인 날이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락 기준일 치고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으로 마쳤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1월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이 배당락 관련해서 이 관심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통용되는 시장은 저는 올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뭐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에 만약에 동일한 이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다면 당연히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겠지만, 올해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배당을 주는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아무리 저가의 매수세가 유효하더라도 사지 말아야 될 기업이 있죠. 바로 이제 반도체 IT 관련 쪽인데, 반도체 IT는 단기간 안에 지금 그 업황을 회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마이크론조차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올해 실적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배당은 주지만 내년에 이제 실적이 불확실하다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나라로 온다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또한 이 여파를 그대로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높은 배당금, 올해 높은 배당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업황이 앞으로 어두울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지금이 싸다고 매수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지만, 반대로 앞으로 이제 업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화학주들이 제가 왜 이제 업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트럼프가 집권하는 그 기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저유가를 고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낮은 유가를 통한 실적 개선세가 확실한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업종과 기업이지만, 반도체 IT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헬스케어,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저점이라 그래서 매수할 게 아니고 이제는 여기서 덜어내야 할 것을 고민을 해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미국도 지금 굉장히 시장이 힘든 게 차기 주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주도주가 없지만 미국도 지금 현재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 지난주에 굉장히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한테는 이제 생소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유사한 그 오바마 케어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제 그 부분이 위헌 결정이 났어요.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시장이 굉장히 기대를 좀 했었는데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그동안의 반도체 주도주 섹터가 제약, 헬스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위헌 판결이 나면서 지금 미국도 주도주가 없는 상황, 또 우리나라도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황이 좋지 않는 기업들에 한해서는 오늘의 이 저가가 매수 찬스가 아니고 지금 포트에서 덜어내야 하는 그런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기회는 아니죠. 이제 덜어낼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전망에 따라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주가 하락,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포트에서 좀 덜어낼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차트 하나를 좀 띄워놨습니다. 종합주가지수의 연봉 차트입니다. 오늘은 다행히 일단 양시장 뭐 상승세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작보다는 점차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봉을 보면 장대 연봉을 기록한 게 지난 2008년 여기가 금융위기 때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큰 낙폭을 보인 게 바로 올해의 이 봉 차트입니다. 자, 진짜 올해 증시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올 한 해였는데요. 과연 이 옆자리에 내년에 그릴 시장의 차트 모양은 어떨지 내년에 대해서 좀 전망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이제 그 07년, 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이제 주식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체감을 했을 때는 사실 IMF가 또 한 번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만큼 계속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 또 부정적인 시황, 부정적인 지수,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종합주가 지수 그랬었는데 이게 어느 기점으로 이제 반등이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또 10년 동안 또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이제 들으실 거예요. 또 이제 내년 이제 뭐 1분기, 2분기가 되게 되면 뭐 그동안 호황이었던 반도체 IT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적이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 이러다가 주식시장이 한번 붕괴되는 거 아닐까? 라는 좀 걱정이 들긴 하겠지만 그게 저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그때 내가 왜 과감하게 매수를 하지 못했을까 이 아쉬움이 남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즉 어떤 이야기냐면 2018년도 사실 이제 1년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힘든 한 해인 건 맞습니다만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앞으로의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좀 발구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년도 가장 중요한 건 1월 달에 시작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2월부터 12월까지의 이제 시장의 이제 그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1월달 일단 시장만 좋다라고 한다면 중국도 사실 계속해서 경기가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다음 주도주 섹터가 정해지기 이전까지 조금은 힘들겠지만 주도주가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대내적 이슈와는 상관없이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1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봉을 그려주는 월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이 기대를 좀 낮췄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면 네. 이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 이렇게 조정을 받았으니 조금만이라도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기대가 좀 많이 낮춰진 것 같은데 그 낮춰진 기대만큼은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19년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제 이 시장에 맞게 우리가 포트폴리오, 현재 여러분들의 계좌를 빠르게 편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시장은 이미 헬스케어에서 제약 바이오와 반도체에서 멀어지고 있고 다음 주도주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계좌가 아직도 예전 1년, 2년 전
그 시장 패턴에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랠리가 다시 온다 하더라도 수익을 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조금씩은 결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한 해의 상승폭 올 한 해 고스란히 되돌렸습니다. 내년은 어떤 그림을 그릴지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10시 15분이 됐습니다. 이제 빠르게 종목 다나와의 유망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2월 18일자에 스몰캡 유망주였던 이노와이어리스가 어제자에 급등을 했죠. 아까 저희가 그렇죠.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수익률 축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수익 나셨죠? 네. 자, 이러한 종목들 오늘도 좀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중소형 관심주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중소형 관심주로 가지고 온 기업은 대상이라는 대상, 기업을 가지고 예. 왔는데 이제 대상이 어떤 제품을 만드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가공 햄 아시죠? 이제 뭐 유명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유명 브랜드에 또 못지않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 스팸과 이제 유사한 그러니까 스팸과 런천 유사한 게 아니고 미트라고 네, 말씀을 런천 왜 미트. 못하세요? 네, 생산하는 이제 네. 기업이 대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대표적인 그 제품이 그거이고요. 또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이제 HMR이라 그래서 간편식을 이제 전문적으로 만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 HMR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러니까 한 2년 전만 해도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후로 시장에서 이야기가 없었는데 제가 한번 그래프를 통계를 한번 보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대상의 앞으로의 실적 또한 뭐 큰 폭으로 갑자기 뭐 흑자 전환 뭐 실적을 개선할 그런 기대감보다는 천천히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이 25,000원이라는 주가는 굉장히 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 미니스톱의 지분 가치가 다시 재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편의점주들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 인상 요건 때문에 좋지 않는 또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편의점에 대한 그 정재계 그 조건이라고 하죠. 이제 그러한 부양책들이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뛰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다가오는 1분기에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대상 다시 한번 이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25,0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충분히 28,000원 전고점까지는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손절선은 짧게 전저점이 이탈 22,000원 이탈이 되면 매도하자라는 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형 관심주 대상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2,000원 제시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거보다 좀 더 큰 대형 관심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대형 관심주는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몽타주가 아니고 마켓나우 시간에 네.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이 하나 있는데 LG전자를 아. 어제 네. 종가에 제가 매수를 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 양봉이라서 수익권이긴 하지만 워낙 대형주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LG전자 4분기는 가전제품의 비수기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비수기,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 시기에는 충분히 천천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조금 최대한 짧게 지금 사도 된다라는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지금도 충분히 진입할 만한 가격대다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대형 관심주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급등 예상주 어떤 종목일까요? 명성 TNS라는 명성 기업을 TNS,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앞서서 오늘 그 주간 하차트에서 이야기 드렸던 전기차 네. 명성 TNS도 이제 전기차 관련주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차 전지 분리막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명성 TNS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 신규 상장을 했는데 참 시기가 안 좋았죠. 만약에 전기차가 한참 좋았던 1년 전에 상장했더라면 이 명성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됐지만 하필 상장한 이후로 전기차주들이 다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상장은 3만 원대였는데 현재 지금 17,850원, 18,000원 이하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이 전기차, 친환경차의 업황을 생각해 볼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도 접근 가능하고 조금 더 길게 보시는 중장기는 아니고요. 스윙 위주로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당연히 이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종가에 사신 분들은 목표가를 짧게는 22,500원, 22,500원이 최근 형성된 이제 저항 매물이고요. 만약에 22,500원이 돌파가 되면 그 다음 저항 물량대가 있는 3만원대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만약에 15,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호가가 뭐 15,000원, 2만원에 가까운 기업이긴 하지만 시총이 1,000억으로 좀 작은, 그렇다라는 것은 바로 유통주식수가 없어서 변동폭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정을 받을 때 또 심하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5,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정리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급등 예상주 명성 TNS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 종목 모두 다 공개가 됐고요. 가격 전략 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톡코리아의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2018년 한 해의 몽타주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자, 오늘 아직 몇 시간 남은 주식시장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2018년이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자, 힘겨운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내년에는 또 황금돼지의 해죠. 황금돼지의 복 가득한 주식시장 그리고 계좌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